네, 반갑습니다. 자, 8월 28일 수요일입니다. 밤 11시가 지금 지났는데요. 자, 오늘 제가 좀 늦게 찾아뵙습니다. 자, 매매 동향 한번 볼까요? 자, 매매 동향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제가 지난번에 제가 횟물을 외국인이 팔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물을 지난번에 제가 만계약을 외국인이 대량으로 매수한 게 참 인상적이다라는 말을 한 3일 전인가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이후로 어제는 외국인이 코스닥을 팔지 않고 소량 매수했을 거예요. 즉 코스닥의 매도가 어제는 멈췄죠. 어제 기관은 코스닥을 조금 팔았습니다만은 오늘은 또 외국인이 코스닥을 매수하는 수량이 조금 늘어났고요. 기관도 매도해서 오늘은 또 소량이지만 매수로 돌아섰습니다. 코스피도 기관은 좀 많이 샀고요. 자, 옵션 동향을 보면 외국인들 콜 쪽을 좀 드디어 샀거든요. 조금, 물론 풋도 좀 샀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모양만 본다면 저는 좀 상승 쪽이 조금 좀 우세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하방 쪽보다는 당분간은 좀 상방 쪽으로 좀 열어놓고 매매를 하시는 게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중간중간 뭐 하락은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 하락의 폭보다는 상승의 폭이 이제는 조금 더 클 가능성이 높지 않나. 예를 들어서 상승을 15% 하면 하락을 한 7% 정도 한다든지 또는 하락을 뭐 10% 하면 상승을 한 20%, 15%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상승의 폭이 이제는 하락보다는 조금 더 커질 가능성이 많고요. 당장 급등보다는 이제는 서서히 계단식으로 일단 지난번에 8월 초에 저점이 1891포인트였고요. 또 이번에 지난번 미국 증시가 600포인트 빠졌을 때 그제 장중 저점이 1910포인트였었습니다. 자, 8월 초에 1891, 그제 1910. 자, 쌍바닥 형태를 저는 이제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짝꿍댕이 형태의 쌍바닥이 나왔는데, 자, 그렇다면 저는 일단, 목표치는, 이번 상승, 반등의 목표치는 1990 정도까지를 좀 목표치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1990까지는 일반 개별주를 이제는 매수를 하셔서 좀 홀딩하는 게 좀 더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의 현재 포지션 자체가 강력하지는 않지만 좀 상방 쪽으로 이제는 좀 포지션이 약간 바뀐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순응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미국 증시가 최근에 좀 많이 올랐다가 오늘은 조금 조정이 들어온 듯한데 아직은 뭐 종가까지 보진 않았습니다만은 만약에 내일 미국 증시가 조금 빠져준다든지 또는 우리나라 증시가 내일 아침에 조금 눌려진다면 저점 매수를 오히려 하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아까 영상에서 댓글을 좀 남겼죠. 바이오주를 좀 저점 매수를 좀 해보시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보긴 했는데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린 이유는 시장이 알게 모르게 지금 뭔가 좀 돌아서고 있다, 뭔가 변화하고 있다라는 제가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어제까지는 제가 확인을 해보고 싶었고요. 어제 장중에는 1930포인트를 넘어섰다가 다시 밀렸지만 이게 원래는 오늘 다시 1930을 돌파하는 것을 보고서 돌아서는구나. 그리고 매매 동향을 보니까 역시 돌아서는구나.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댓글을 좀 남겼습니다. 일단 바이오주가 선두에 있는 것 같고요. 그동안에 바이오주가 좀 많이 시장에서 소외가 됐었죠. 뭐 신라젠 사태도 있었고요. 또 코롱 사태도 좀 있었고요. 그동안 많이 소외가 됐는데 바이오주가 드디어 좀 이제 악재를 딛고 오늘 드디어 좀 급반등이 들어왔습니다. 일단은요. 자, 어떤 종목을 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는데 우선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 잠깐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이게 코스피 일봉 종합지수인데요. 자, 지금 코스피 지수가 21선 근처를 터치를 하고 3일 동안 내렸죠. 3일 동안 내린 다음에 지금 그 3일째부터 다시 이제 이틀 동안 오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또 21선 근처까지 왔는데요. 자, 일반 개별주들도 아마 이 코스피 차트처럼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는 개별주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지난번 8월 초에 저점을 찍고 21선 근처까지 갔다가 다시 한번 3일 동안 밀렸다가 지금 다시 이제 상승을 준비하는 그런 개별주들의 차트 모양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이 코스피 지수 차트처럼요. 일단 저는 이번에는 21선은 무난히 돌파가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여러분 관심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 개별주가 아직 21선 저번에 터치하고 3일 동안 내린 다음에 아직 21선까지 올라오지 않은 종목들을 발굴하셔서 어차피 순환매는 순차적으로 돌기 때문에 그런 종목을 발굴하셔서 저점 매수를 좀 내일 아침에라도 오전 중에 하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싶고요. 자, 그러면 그런 종목들이 결국에는 21선을 돌파할 것 같고, 이번에는요, 지금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 기준선이 지금 바로 위에 있는데, 일단 이 기준선까지는 상승을 하지 않을까. 이 기준선의 지금 위치가, 얼마냐면은 1999포인트입니다. 대략 2000포인트 정도 되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코스피의 저는 목표 지점은 1차적으로 일단은 1990에서 한 2000포인트 정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2000포인트 근처까지 한번 도전할 거라고. 자, 이번에는 짝꿍댕이 형태의 쌍바닥을 만들고 올라가기 때문에 2000포인트나 1990포인트까지는 무난히 좀 도전해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서 좀 이 21선의 이평선하고 이 기준선하고 좀 거리가 좀 떨어져 있는 종목들은 일단 기준선까지 우선 한번 목표가를 보시고 거기서 한번 잘라주시면 되고요. 또 기준선하고 이 61선하고 좀 비슷한 위치에 있으면 아마도 기준선하고 61선까지 같이 보시면 될 듯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기준선까지 우선 이렇게 목표가를 보시면 됩니다. 21선에서 기준선 사이에 그 가격 갭이 좀 이평선 간의 거리 갭이 좀 있으면요. 거리 차가 이렇게 무슨 이해가시죠? 자, 그럼 개별 종목을 보면서 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관심 종목이 제가 알테오젠이었는데요. 알테오젠 바이오 종목입니다. 그리고 신라젠이 있었고요. 우선 알테오젠 먼저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자, 알테오젠도 지난번에 이 자그마한 소파동상 58을 짧게 마무리하고 21선을 터치하고 다시 3일 동안 밀렸었습니다. 지금 코스피 종합지수 차트가 똑같이 밀렸었죠. 그림이 똑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종목은 어제 조그맣게 양봉이 있었고요. 오늘 제대로 오늘 이 종목은 급반등이 들어오면서 순식간에 이 종목은 61선까지 올라왔습니다. 61선까지요. 자, 이 종목은 일단 기준선 자체가요. 기준선이 이 종목은 거의 기준선이 21선 살짝 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은 21선하고 기준선하고 거리가 차이가 별로 많지 않았고 오히려 61선까지 거리가 상당히 많았었는데 오늘 이 종목은 상한가를 가면서 드디어 이 종목은 기준선을 돌파해서 이 종목은 유일하게 60일선까지 도달한 종목입니다. 아마 여러분께서 보유하고 계시는 종목 또는 내일 매수할 종목들이 아마도 최종 목표치는 이 60일선 정도 근처까지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에클론 한번 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바이오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도 보시면 지난번에 짧은 소파동상 58을 만들고 21선 근처까지 갔다가 터치하고 다시 3일 동안 내려온 이 종목은 4일 동안 음봉 나왔네요. 그런 다음에 오늘 이 종목도 급반등이 들어왔습니다. 자, 이 종목은 보시면 바로 코스피 지수 차트처럼 바로 위에 이 기준선이 있죠. 자, 이 종목은 우선은 이 기준선이 39,466원이 이 종목은 일단 걸리는 자리입니다. 자, 이 자리에서는 한번 터치하면 잘라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이 종목은 또다시 60일선까지 가려면 상당히 거리가 멀기 때문에 60일선까지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대략 한 41,700원 정도까지는 무난히 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이나 내일 매수하려고 하시는 종목들은 지난번에 21선을 터치하고 다시 내려와서 아직 21선을 돌파하지 않은 종목들 중에 선택을 하시는 게 단기적으로 조금 시세 차익을 좀 더 많이 낼 수 있지 않을까, 가능성 자체는. 어차피 순환매로 먼저 올라가고 또 후발주자가 있으니까요. 감안하셔서 좀 매매를 하시고요. EM코리아라고 수소차 관련 종목인데, 이 종목을 보시면 이 종목은 자, 이 종목도 58을 그리고 21선 터치하고 다시 내려왔는데, 이 종목은 요 21선하고 기준선이 거의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은 21선이나 기준선을 뚫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를 뚫게 되면 이 종목도 한 61선까지는 못 가더라도 대략 5,500원 정도까지는 한번 도전해보지 않을까, 5,400원, 500원까지는 한번 도전해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61선까지 조금 못 미쳐도요. 자, EM코리아, 미코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요차 관련주들요. 자, 그렇게 보시면 미코는 지금 21선 위에 있습니다. 이 종목은요. 자, 일반 개별주 쪽으로 당분간은 조금 여러분께서 좀 비중을 조금 더 많이 두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지금은. 일단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시장에 순응하셔서, 그에 맞는 매매 전략을 짜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일본 규제 관련주는 제가 보기에는 오늘 드디어 이제 모나미나 이런 신성통상이 장대 음봉을 맞았는데요. 일본 규제 관련주들은 지금 옆으로 많이 기죠. 후승 같은 종목은 뭐 계속 옆으로 행보하고 있습니다만은 당분간 일본 규제 관련주는 좀 옆으로 행보하거나 또는 조금 흘러내릴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만은 뭐 크게 급락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미 모나미도 오늘 좀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자, 이런 후승 먼저 한번 볼까요? 자, 후승 보겠습니다. 힘이 이제 없어 보였죠. 자, 후승도 제가 보는 요 후승은 지금 당장,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장 지금 시세를 내기는 좀 쉽지는 않아 보이고요. 옆으로 행보를 하면서 좀 에너지를 모아야 될 듯 하고요. 만약에 후승이 저는 9,500원을 살짝 깨는 9,350원 정도나 이 정도까지 만약에 후승이 와준다면, 또는 9,400원이나 9,350원 이 정도까지 만약에 후승이 와준다면 저는 그때는 후승을 한번 매수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 가격까지는 좀 기다리면서 개별주를 좀 매매하는데 좀 치중해 볼 생각이고요. 오늘 모나미가 좀 많이 빠졌습니다. 모나미가. 자, 여러분께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파동의 5파동을 너무 믿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여러분께서 5파동을 너무 믿으셨다면 오늘 낭패를 보셨을 겁니다. 자, 저는 이 5파동,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파동이 항상 5파가 나오는 건 아닙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잘못하면 크게, 여러분께서 곤란을 겪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모나미가 바로 그런 모양을 보여준 겁니다. 자, 이 파동이라는 것은 그냥 하나의 보조지표로 정도로만 보시는 거지, 이게 완벽하게 100% 맞는 게 아니라는 걸 제가 수십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저는 20년 동안 주식 투자를 하면서 이런 파동을 보면서 많이 시행착오로 오류를 겪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대비책은 있습니다만은 여러분은 아직까지 그런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너무 파동을 믿으셨다가 큰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팁을 제가 여러 가지 저도 경우에 팁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 팁을 드린다면, 지난번 요 양봉을 뜨고 나서 이 음봉 자체가요, 이 양봉의 캔들 몸통을 절반을 훼손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난히 그 다음날 저는 양봉이 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양봉이 이 음봉의 캔들을 먹었지만, 그러면 내일 한 번 더 이게 양봉이 떠야 되거든. 오늘 원래요. 양봉이 떠서 완전히 올라서야 되는데 시가 자체를 낮게 하면서 힘을 못 쓰고 있었죠.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요, 이 양봉의 몸통의 절반 가격을 만약에 이탈하는 사태가 생기면 일단 여러분은 비중을 조금 줄이셔야 됩니다. 일부 비중을 줄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결정적인 것은 이 저점과 고점을 연결해서 그 중간 가격을 이탈하게 되면 그때는 비중을 대폭 줄이시거나 완전히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일단은요. 자, 그렇다면 모나미 같은 경우는 시가가 얼마였습니까? 모나미가 자, 시가가 어제 시가가 6,910원이었는데 어제 저가가 얼마냐면요. 모나미는 6,700원이었습니다. 이 꼬리 달린 데가요. 고점이 얼마죠? 종가죠. 7,250원. 7,250원에서 6,700원을 빼면 550원이 갭이 뜨는데 거기에 절반 275원을 더하면 대략 6,975원. 즉 7,000원 정도가 만약에 깨지면 그냥 다 매도하셔야 됩니다. 5파동의 완료가 안 되는 경우가 생길 때는 그렇게 대비를 하셔야 되고요. 그거는 기계적으로 움직이셔야 됩니다. 나중에 내가 다시 비싸게 사는 한이 있더라도 무조건 기계적으로 움직이셔야 되고요. 요거는 또 중요한 건 아까 제가 몸통을 절반을 깨면 여기서 비중이 일부 비중을 줄이셔야 되고 저점과 고점을 연결한 점에서 그 중간계를 또 깨면 그때는 비중을 완전히 줄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 가시나요? 그런데도 일말의 희망을 가진다 해서 밑에 지지선을 기다려 했다가는 이 지지선을 이탈해버리게 되면 이미 10% 정도 하락이 나와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는요, 이 종목은 한 번 더 오파는 분명히 이번에는 완료를 하지 못했지만 저는 완성하러 분명히 올라올 가능성은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은요. 자, 모나미는 요 시가가 얼마? 6,250원을 종가상으로 이탈하지 않는다면 아직 살아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매도하지 못하신 분은 모나미가 6,250원을 종가상으로 이탈한다면 그때는 좀 익절을 하시든 손절을 하시든 다시 또 비중을 많이 줄이셔야 될 듯 합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모나미는 당분간은 이런 박스권을 만들면서 자, 여기를 저점을 해서요. 자, 물론 요 저점까지 내려오지 않을 가능성이 많겠죠. 지금으로서는요. 요 시가를 저점을 해서 요렇게 박스권이 나올 가능성이 좀 많아 보입니다. 요렇게 해서 요 박스권요. 이렇게 해서 이런 박스권 형태를 만들면서 당분간 모나미도 행보하지 않을까. 내일은 모나미가 조금 더 빠져서 6,250원까지 밀릴 수는 있고요. 좀 그렇긴 하지만 당분간 바로 급락이 나오는 게 아니고 행보를 하다가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매도하지 못하신 분들은 조금 더 홀딩을 일단 하시죠. 이미 고점에서 매도하기는 늦지 않습니까? 네, 조금 더 홀딩해 보시면서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못하면은요. 다음에는 조금 더 짧게 매매하시려면 그렇게 매매하시면 되고요. 또 우선 21선을 깼지 않습니까? 요 자리에 안 되면 6,852원이라도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잔소리하지 않겠습니다. 자, 일본 규제 관련주는요, 쌍방울이 아니고, 자, 정신은 후성, 9,350원에서 9,400원 정도를 좀 저점으로 보시면서 한번 매수 한번 해보시고, 후길 제주도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당장 이 종목은 시세를 내고 올라가기 힘듭니다라고 어제 제가 말씀드리면서 저는 관망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후길 제주도 후승 그 가격을 기준으로 보시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 그때 그 시점에 한번 매수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지금은 일본 규제 관련주는 옆으로 행보를 하거나 아니면 좀 흘러내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일본 규제 관련주 중에서 SKC 솔믹스라는 종목을 보시면 이게 일본 규제 관련주를 대변해 주는 모양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SKC 솔믹스 일봉을 보시면요 글쎄요 저는 이 종목을 보면서 와 답답하다 가슴이 답답해 보이지 않습니까? 위에 전부 다 엄청난 매물대거든 이게요. 다 엄청난 매물대인데 제가 보기엔 SKC 솔믹스는 크게 더 이상 크게 하락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당분간 이 종목 옆으로 계속 행보를 하면서 좀 기회를 엿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SKC 솔믹스는 가격 조정은 어느 정도 이제는 좀 조금 더 빠질 수 있을지 몰라도 이제는 크게 조정 들어올 것 같지는 않거든요. SKC 솔믹스도요. 그런데 당장 올라가기도 좀 쉽지 않다. 답답하다. 그럴 때는 차라리 개별주 매매를 하는 게 지금은 좀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시장의 수능 빨리 하셔야죠. 자, 시장이
움직이는 쪽으로 돈이 자금이 움직이는 쪽으로 빨리 좀 순응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자, 신라젠이 오늘 급락이 나왔죠. 신라젠이 급락이 나왔는데, 아까 어떤 분이 저한테 신라젠을 지금 사면 되겠냐라고 말씀하셨나요? 아까 뭐라 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만원 정도나 돼야 사지 마세요 그랬는데, 그 말 하고 나서 제가 한 30분인가 1시간 되었다 보니까 신라젠에 하한가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제가 놀랬습니다. 그래서 재빨리 뉴스를 봤더니만 뭐 신라젠 압수수색 뭐 이렇게 돼 있던데, 참 물려있는 개인들이 참 굉장히 피해를 보신 개인들이 많을 겁니다. 자, 일단 신라젠은요, 제가 보기에는 분봉상, 제가 120분봉상, 자, 지난번 제가 요 자리 한번 양봉이 하나 떠 있죠. 1파 하락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요 자리 양봉이 2파 하락이 나왔습니다. 근데 잘 보시면요, 지난번 제가 방법을 알려드린 것 같은데, 여기 하나 1파 하락이 나왔죠.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또 1파 하락. 요 저점이 얼마냐면 12,600원이거든요. 12,600원이요. 요 저점이 얼마입니까? 요 저점이 15,300원입니다. 15,300원, 12,600원, 요 차이 갭만큼 빼면 대략 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신라젠이, 물론 뭐, 아까 이 상승 파동도 그 파동의 길이가 똑같지는 않겠지만, 하락 파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대충 기본적인 추정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많은 정도를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반드시 이 신라젠은 12,600원을 반드시 한 번은 깨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5파가 완료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파동의 길이가 5파가 좀 강하게 균일하지 않고, 균일하게 맞췄다면 만원이 저점인데 9,000원까지 밀린 겁니다. 이제는 오늘 양봉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9,000원은 당분간 이제는 지지선이 되지 않을까. 이제 다시 커다란 악재가 생기지 않는, 돌발 악재가 터지지 않는다면 신라젠은 이제 120분봉상 하락 파동이 5파가 완료가 됐습니다. 자, 이 종목은 워낙 강하게 하락을 해왔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9,000원까지도 나중에 또 코스피가 밀리게 되면 이 종목은 같이 또 밀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가 글쎄 제가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게, 물론 기본적으로 저는 코스피가 1992천까지는 갈 수 있다고 보고요. 거기서 저는 다시 한 번 더 눌려주고 난 다음에 한 2050까지도 저는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코스피 지수가 최종적으로는요. 근데 그거는 제가 긍정적인 생각에서, 긍정적으로 본다면 이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 건데, 일단 뭡니까? 이 신라젠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하게 하락 에너지를 가지고 하락을 해왔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이 자리에서 바로 상승해서 올라가지 못합니다. 반드시 이 종목은 다중바닥을 잡아야 됩니다. 최소한 쌍바닥이고요. 다중바닥을 잡아야 됩니다. 왜? 워낙 하락 에너지가 강했기 때문에 당분간 이 종목은 제가 보기에는 짧게는 당분간 짧게는 한 9,000원 정도를 해서 9,000원을 저점으로 해서 11,000원 정도를 짧은 박스권을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넓게 본다면 9,000원에서 12,000원까지 12,000원 정도까지를 저는 12,500원 정도, 12,300원 정도 여기까지를 저는 이 종목의 목표가를 보고 있습니다. 당분간은요. 그래서 당분간 이 종목은 9,000원에서 한 11,000원, 12,000원 요 구간에서 또는 12,500원 최대 박스권을 그리면서 옆으로 길게 좀 행보를 할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 이해가시죠? 오늘은 워낙 하락에 대한 반발 매수로 강하게 들어왔지만 당분간은 이 종목은 시세를 바로 뻗어가기 힘들기 때문에 만약에 다시 한번 9,000원 근처까지 내려온다면 그때 또 다시 잡으시면 그때는 또 뭐 12,000원 정도에 매도하시면 되니까요. 그래서 자, 신라젠은 그렇게 옆으로 좀 다중바닥을 찍으면서 옆으로 좀 행보를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120분 봉상 5파 하락은 완료가 된 걸로 보입니다. 자, 그동안 바이오 관련주들이 이런 뭐 신라젠이나 코오롱 티슈지 문제로 굉장히 좀 뭐 시세가 좀 전혀 안 나왔지만
오늘 바이오주들이 굉장히 좀 좋았습니다. 오늘 바이오주를 이제는 여러분께서 좀 눈여겨보시는 것도 괜찮아 보이고요. 특히 기관 외국인, 기관들 특히 수급 잘 보시면서 바이오주 중에서 아직 지난번에 21선 근처에 갔다가 다시 아직 20일 돌파하지 못한 종목이 있다면 좀 바이오주를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외에도 아남전자라든지 아남전자는 외국인 수급이 지속적으로 좀 오늘 좀 매도가 들어오긴 했습니다만은 자, 아남전자는 아직 오파가 완료가 안 됐죠. 이 종목도 적어도 2,480원은 2,400원 이상은 이 종목도 2,480, 2,500원 이상은 한 번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 종목도 오파를 완전히 완료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대략 뭐 글쎄요 뭐 2,500, 600원 정도는 무난히 가겠죠. 아남전자도. 자, 일반 개별주 쪽으로 우선은 좀 방향을 잡고 매매를 하시다가요. 만약에 후성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9,350원이나 9,400원까지 한번 밀린다면 그때는 일본 규제 관련주를 좀 편입을 하셔도 될 듯 합니다. 무슨 말 이해 가시나요? 자, 기본적으로는 개별주를 저점 매수하시면 들고 가시다가 일본 개별주, 일본 규제 관련주들이 아까 후성을 기준으로 그 가격 근처까지 내려온다면요. 그때는 일본 규제 관련주를 다시 관심을 일시적으로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종목들이 한 번 더 시세를 마지막 휘날레 시세를 내고 끝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은 개별주 매매를 하시면서 일본 규제 관련주는 항상 여러분께서 관심끈에 버리지 마시고요. 후성의 가격이라든지 국일 제지라든지 자, 이 종목들 자, 매매 그 가격을 유심히 보고 계셔야 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